사람은 평생 달리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멈추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은퇴라는 이름의 멈춤이지요. 많은 이들은 그때의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뭔가 대단한 일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 은퇴자들이 남긴 가장 솔직한 고백은 다릅니다. 그냥 논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일을 멈춘 것이 허무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였다는 사실. 성과가 없어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저 걷고 쉬고 웃는 순간이 인생의 진짜 호사였다는 사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왜 잘 노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불안 없이 노년을 즐길 수 있는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성과와 목표, 실적과 책임.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흐름이 멈춥니다. 은퇴라는 이름으로. 그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의미 있는 일을 만들지 않으면 내 삶은 허무하지 않을까? 불안은 커지고 주변의 목소리는 더 크게 들려옵니다. 뭐라도 해야지 병이 안 온다. 이제야말로 창업의 기회다. 취미든 봉사든 뭔가를 붙잡아야 한다. 그렇지만 정작 은퇴를 먼저 경험한 이들의 고백은 전혀 다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그냥 논 거였다. 여기서 우리가 멈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놀았다는 건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의미 없는 낭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놀았다는 건 자유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출근과 퇴근 사이에 갇혀있던 시간, 실적과 보고 속에 묶여있던 마음,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내 하루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노는 삶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회의와 출장, 보고와 실적. 그것이 전부였고 삶의 무게였습니다. 그러다 은퇴가 다가오자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했습니다. 작게라도 가게를 해야 하나? 강의를 하거나 봉사를 시작해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평생 고생했는데 왜 또 일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그냥 쉬어봐요. 그 순간 김 선생님은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또 다른 의무가 아니라 비로소 쉼이라는 것을.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허전했습니다. 오늘은 뭘 하지?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색했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동네를 걷는 즐거움, 길가의 작은 꽃을 바라보는 여유, 이웃과 가볍게 인사만 나눠도 따뜻해지는 마음. 낮에는 친구와 장기를 두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오후에는 햇살을 느긋하게 즐겼습니다. 저녁에는 손주와 블록을 쌓고 동화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출근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야 내 시간을 찾았어요. 내가 몰랐던 진짜 행복이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불안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보시길 권합니다. 놀아도 괜찮습니다. 의미를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성과가 없어도 됩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자유. 그 자유 속에서 웃고, 걷고, 쉬고, 사람을 만나며 하루를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진짜 호사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돈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 놀고 싶어도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이지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돈은 노년의 자유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거대한 벽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안정적으로 논다는 건 생활비 20년치를 준비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만약 63세에 은퇴한다면 평균 수명 85세까지 약 22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부부 기준으로 한 달 생활비를 250만 원으로 잡으면 1년에 3천만 원, 22년이면 약 6억 6천만 원. 여기에 의료비나 돌발 지출까지 포함하면 최소 8억 원. 숫자만 보면 숨이 턱 막히지요. 나는 그만큼 준비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또 다른 울타리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혹은 작은 임대 수입. 이 고정 수입이 매달 들어오는 순간 준비해야 할 돈의 크기는 훨씬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김 선생님 부부는 매달 국민연금으로 180만 원을 받습니다. 생활비 250만 원에서 180만 원은 이미 해결됩니다. 나머지 70만 원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준비금은 약 2억 원 정도. 처음 들었던 8억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가벼워지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흐름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돈이란 강물과도 같습니다. 흐름이 멈추면 두려움이 시작되고 흐름이 이어지면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그러니 노년의 재정은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 후 자산의 6070%는 안전자산, 나머지 30% 정도만 변동자산에 두라. 안전자산은 예금, 적금, 채권, 생활비와 기본 지출은 여기서 충당해야 합니다. 변동자산은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이건 여유 자금으로만 운영해야 합니다. 이 균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자산이 요동치면 마음도 요동칩니다. 안정적인 울타리가 있어야 노년의 하루는 편안해집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그게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그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거대한 재산에서 오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여유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통장 잔고만 보며 불안해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해보시길 권합니다. 종이에 3칸을 그리세요. 첫째, 매달 들어오는 돈. 둘째, 매달 꼭 나가는 돈. 셋째, 여가나 비상금. 이 3칸만 채워도 머릿속이 훨씬 정리됩니다.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면 마음은 이미 절반은 부자가 됩니다. 노년의 부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걱정 없이 놀 수 있는 사람, 하고 싶은 걸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짜 부자입니다. 돈은 노년의 행복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에 지배당하지 않고 지혜롭게 다스릴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돈이 노년의 울타리라면 건강은 노년의 기둥입니다. 돈이 있어도 몸이 지탱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행을 꿈꾸어도 다리가 따라주지 않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손주와 놀고 싶어도 허리가 버티지 못하면 웃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은퇴 후 잘 놀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건강입니다. 의학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매년 1%씩 줄어든다. 이 작은 숫자가 삶을 크게 바꿉니다. 근육이 줄면 먼저 계단이 힘들어집니다. 다음은 장 보러 나가는 길이 버겁습니다.
결국은 집 안에서조차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죠. 그 순간 자유는 사라집니다. 김 선생님도 처음엔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등산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무릎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김 선생님은 달라졌습니다. 집 안 거실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20번, 벽에 손을 대고 밀어내기를 10번, 생수병을 들고 팔을 천천히 올리고 내리기를 20번. 그저 하루 1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그의 몸을 바꿔놓았습니다. 손주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고 다시 먼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헬스장, 비싼 장비, 전문가의 지도. 물론 좋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은 5번이라도 좋습니다. 내일은 6번, 모레는 7번. 작게 쌓이는 습관이 결국 몸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운동은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년의 운동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운동은 몸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지만 노년의 운동은 몸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지켜야만 여유를 누릴 수 있고 지켜야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생활 속 움직임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 버스에서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기, TV를 보면서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노년의 근육을 지켜줍니다. 운동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방식이 되는 겁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돈은 은행에 맡기면 불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빌려 쓸 수도 나중에 모아둘 수도 없습니다. 지금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의 말처럼 건강은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자유를 만듭니다. 은퇴 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몸 안에 있습니다. 몸이 가볍고 아프지 않아야 비로소 마음껏 잘 놀 수 있습니다. 건강은 노년의 기둥이자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힘입니다. 노년의 삶은 시간만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남아도는 듯 흘러가면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리듬은 단순한 규칙이지만 하루를 단단하게 지탱해줍니다. 리듬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 햇살이 퍼질 때 산책을 나서는 것,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는 것, 점심 뒤에는 눈을 붙이고 오후에는 친구와 차 한 잔 나누는 것,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이 단순한 흐름만으로도 하루는 달라집니다. 나는 오늘도 내 리듬대로 살았다. 그 만족이 노년의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인간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넓은 인맥이 힘이었지만 노년에는 몇 명의 진짜 사람이 더 큰 힘이 됩니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단순합니다.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실수를 해도 판단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을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이들이 단 몇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멀리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시기와 질투로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나를 조종하려 드는 사람. 그런 관계는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건 외로움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지키고 더 깊은 관계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몇 명의 좋은 사람만 곁에 있으면 충분하더군요. 그게 훨씬 편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마음을 힘들게 하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고마운 사람에게는 전화 한 통, 따뜻한 안부 한 줄을 전해보세요. 그게 노년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태도입니다. 노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큰 성과가 있어야 인생이 의미 있다. 그러나 노년의 성취는 다릅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손주와의 짧은 산책, 친구와 웃으며 나눈 대화, 책 한 권을 끝내고 느끼는 성취감.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삶을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거울 속 낯설어진 얼굴을 바라보며 말하는 겁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이제는 내가 나를 대접할 차례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달려온 나 자신에게 이제는 가장 큰 보상을 줄 때입니다. 노년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자유와 여유의 시간입니다. 결국 은퇴 후 잘 논다는 건 세 가지 위에서 완성됩니다. 돈의 흐름, 건강의 기둥, 리듬과 관계, 그리고 태도의 지혜. 이 세 가지가 준비되면 노년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풍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그냥 논 것이다. 우리는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때로는 성과를 위해, 때로는 가족을 위해,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 그렇게 쉼없이 달려온 세월이 어느 날 멈춥니다. 그 이름은 은퇴입니다. 은퇴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지 않으면 허무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년을 먼저 살아간 이들이 남긴 가장 깊은 고백은 단순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그냥 논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돈의 흐름. 노년의 행복은 거대한 재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고정 수입에서 시작됩니다. 흐름이 있으면 마음은 평온해지고 평온해야 진짜 쉼이 가능합니다. 둘째, 건강의 기둥. 근육은 모아둘 수 없습니다. 오늘 지켜야 내일의 자유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 짧은 운동, 사소한 움직임이 노년의 삶을 지탱합니다. 셋째, 리듬과 관계, 그리고 태도. 단순한 하루의 리듬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몇 명의 좋은 사람과의 깊은 관계가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노년의 시간을 빛나게 만듭니다. 노년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허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새로운 배움과 성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성과를 바라보지만 노년의 성취는 작은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책 한 권을 마친 성취, 손주와 함께한 웃음, 친구와 나눈 따뜻한 차 한 잔. 그 모든 순간이 쌓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채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불안해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단순한 루틴 하나만 지켜보세요. 아침의 산책, 저녁의 대화,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작은 격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돈은 흐름으로, 건강은 습관으로, 관계는 작고 깊게, 태도는 존중으로. 이 네 가지가 갖추어지면 노년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여유와 행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그냥 논 것이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해보세요. 거울 속 나 자신을 향해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10번. 고마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걸기. 이 세 가지만 해도
오늘은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더 따뜻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